이슈앤피플 2부 시작합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1부에서 내드린 퀴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시사 프로그램 이슈앤피플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공정, 2번 상식, 3번 앵커, 4번 광고입니다. 지금 드리는 퀴즈 정답 맞추시는 분들께는요.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전달하겠습니다. 정답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얽히고 설킨 정치권 현안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과 밑줄 한번 시원하게 거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의 도감청 의혹 파장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부가 원래 하는 일이 그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도 있는데 이걸 납득할 수준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걸 넘어섰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실 우리 정부를 이른바 도청을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근데 지금 이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있는 이 내용들이 한 SNS에 올라오면서부터 파문이 커진 것 아닙니까?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성들이 점쳐지는데요. 대한민국만 이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 여러 나라들이 이 설화에 다 얽혀 있습니다. 근데 그게 SNS에 그런 문건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문건인 것인지에 대한 진위 파악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정부에서 이러한 문건 위조된 내용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섰기 때문에 조금 더 진상 규명을 위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이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이른바 도청, 감청 또 해킹이라든지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하기 위한 일들이 있다면 용납되기 어려운 일들이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적어도 여기에서 어느 누가 도대체 누구의 이득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라 봅니다. 미국은 보니까 뭐 도청을 했다는 자체가 아니라 도청을 한 방식이 퍼져나갈까 봐 그걸 보다 더 걱정하던데요. 도청에 대한 방식, 기술, 뭐 또 그 안에 있는 정보 자산에 대한 공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는 건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 한복판에 과연 누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어떤 국가들에게 가장 큰 해가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들게 됩니다. 정작 이 일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이스라엘, 프랑스 등에서도 마찬가지의 사건들이 퍼져나왔는데요. 당장 이스라엘에서도 관련된 문건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단호하게 관련된 내용들 진실이 아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보다는 프랑스가 조금 더 엄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있는 내용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프랑스군이 참전했다라는 문건에 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만약 그 내용들이 진짜면은 국제적으로 파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단호하게 그 내용은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또 바로 잡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실 규명에 대해서 뭔가 조금 속도감 있게 여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저는 김태호 차장이 오늘 무슨 말 하나 정확히 한번 뭐 세심하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상당수 위조가 됐다 이런 말 했어요. 그러면 일부 사실도 있다는 말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한 목소리로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위조면 어디까지가 진실이냐 당연히 언론에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 내용들을 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다만 분명한 건 김성환 실장 이문희 비서관의 실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도 이 사람들에 대한 확인을 해봤을 것이고 이 사람들에 대한 현재의 상황 조사를 통해서 나와 있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한민국 정부도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정부의 발언을 좀 신뢰하고 믿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야당의 거센 반발 어떻게 보세요? 당연한 정도입니까? 아니면 이거 도를 좀 벗어났다고 보십니까? 국가 안보에 초점을 맞춰서 야당은 명확한 문제 제기를 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려면 첫 번째 팩트에 근거해야 되잖아요. 어제 하루 같은 경우는 이 사안을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때였는데 이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 가짜뉴스에 근거한 정치 공세에 골몰했습니다. 첫 번째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에서 NSC가 이른바 여기 도감청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털려나가듯이 추락했다. 대통령실이 도청에 노출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들을 근거 없이 쏟아내곤 했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늘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대통령실이
도청에 노출되거나 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저께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오늘은 또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쏟아내곤 하는데요. 예. 관련된 의심이 드는데 그런 의심도 얘기 못하냐 이런 얘기를 야당이 할 것이 아니라 예. 이 적어도 이 외교에 관한 사항만큼은 예. 정쟁을 위한 국내 정치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처럼 예. 대한민국에 대한 중요한 외교적 사안들을 누군가 타국에 의해서 해킹이든 감청이든 예. 도청이든 불법적인 사안을 활용해서 이러한 일들을 탈취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다면 강력한 문제제기가 필요하고 예. 여기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게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방부 장관 청문회할 때인가요? 그럴 때도 거기에서도 이렇게 뭐 공사하다가는 뭐 도감청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했다고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건 예. 이게 국방부가 쓰고 있던 건물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합참이 쓰고 있던 건물들. 예. 그러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방부 합참이 예. 실제 지금 상황에서 도감청에 다 노출돼 있는 공간이라면 예. 아니 대통령실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군사의 기밀을 다루고 있는 국방부가 이른바 도감청의 탈탈통으로 취약한 공사할 때 그랬다는 거 아닌가요? 공간이라는 건 아닙니까? 공사할 때 있었던 내용들이라는 건 일부 나왔던 예. 이슈들이고 예. 청와대가 아닌 용산 대통령실로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도감청이 취약하다는 것이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시종일관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근거 없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이슈 논점들을 이탈하게 되는 일들로 정쟁에 소비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김기현 대표처럼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신중하게 접근하면 첫 번째고요. 예.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늘 그래 왔듯이 국회는 정보위원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 외교 안보에 관한 사항 때문에 모든 것 다 밝힐 수 없다는 것은 민주당이 집권당이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을 예, 거거든요. 예, 예. 그럼 정보위를 열어서 관련된 내용들의 진실을 좀 확인하고 예. 그리고 나서 문제 제기할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예. 또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강력하게 항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 야당의 목소리가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당신들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야라는 가짜 뉴스성 성격의 정치 공세를 이어가게 된다면 예. 대한민국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은 왜 그런 대응에 대해서 좀 한심하고 좀 비굴하게 짝이 없다 이런 말까지 하셨을까요? SNS에 글을 쭉 다 읽어봤는데요. 예. 이 표현을 썼던 내용 바로 앞에 문단에 나왔던 내용이 타국의 사례를 봐야 된다라고 정부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비꼬아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 타국의 사례로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은 프랑스 등 과거에 있었던 도청 사례 얘기합니다. 예. 근데 그 프랑스가 이번에 똑같이 대한민국과 함께 관련 사건들에 노출돼 있는데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그럼 유승민 의원의 얘기에 따라 비굴하게 짝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 예. 많은 국가들이 이 문제에 노출돼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도감청 사건이 아니라 예. 누군가로부터 이 미국 정보를 탈취해 갔던 사건들이 일어났고 예. 그 내용 속에 그 문건들을 또 위조했던 사건들까지 같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국제범죄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그 국제범죄 사건이 주모자가 누구인지 예.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이며 예. 여기에 대한 피해자는 누구인지를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민국 국익에 어떤 방식의 접근과 대응이 가장 우리에게 최적의 해가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예. 단순한 도감청 사건 예를 들어 대한민국 대통령실 예. 혹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전화 예. 아니면 대한민국 정치인의 전화가 도청되거나 누군가 타국으로 인해서 이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털려 나갔다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지금은 그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외교적 사안으로 문제가 꼬여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진실들을 하나씩 밝혀나가면서 여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들이 순차적으로 뒤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9180님이 이런 그 문자를 주셨네요. 혹시 김병민 위원님 저기 사무실이 광진구에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나오신 위원님 사무실이 여긴가요? 지금 지나다가 봤습니다라면서 광진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TV라는 간판을 봤다고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이고, 예, 이렇게 관심 가져서 고맙습니다. 예, 말씀 잘하셔야 되겠네요. 전국 각지에서 듣고 있다는 게 바로 확인이 되네요. 예,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딱 총선 1년 앞둔 날이었어요. 그런데 20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원위원회 했거든요. 예. 보시면서 어떠세요? 잘했다고 보셨어요? 아니면 좀 뭐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이거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겠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의견들을 개진했지만 예.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국회 현장에 남아있는 의원들도 많지 않았고 예. 또 그게 뭔가 합의점을 도출해내기 위한 토론 과정이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예. 아마 유권자들이 지켜보시기에는 이거 진짜 하기는 하나라고 예. 하는 의구심들을 가질 거라 보는데요. 예. 국회가 저는 좀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선을 1년 앞두고 있는 시기에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예. 100가지 명씩 의견들을 쏟아냅니다만 예. 현재 1년 앞두고 이 모든 일들을 뒤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고요. 예. 이 논의를 끌고 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난해 지난 예. 총선에 앞두고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선거구제 개편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서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괴물이 출현하기 시작했고 예, 예. 이거 바로잡자는 게 사실 본질이거든요. 예. 그럼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이는지 이 두 번 다시 위성정당으로 인한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지 않기 위한 예.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빨리 초점을 맞추고 예. 좀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될 선거구제 개편 등의 과제는 다음으로 미루면서 좀 미리 예. 준비하는 시간을 솔직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치고는 항상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었어요. 개인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네. 김 의원님은 선거제 어떻게 개편해야 한다고 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 비례대표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폭. 비례대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께 죄송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국회에서 같이 예. 이 정치권에 몸을 담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예. 과거에 지역구로 선출되기 어려운 전문성 있는 분들 예. 또 때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비례대표 제도를 두긴 합니다만 예. 요즘 지역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됩니다. 예. 그럼 비례대표 4년 동안 온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에 올인해야 되는데 예. 많은 비례대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동시에 다음 재선을 위한 내 지역구 찾기에 올인하는 모습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일도 좀 덜어내기 위해서 예. 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국민적 목소리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서 여기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 한 번쯤은 화답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고 왜냐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지금 핵심적으로 예. 떠오른 문제니까 위성정당도 마찬가지고 예. 그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니 위성정당 문제 나오지 않게 예. 비례대표 대폭 축소로 문제를 한 큐에 해결하면 어떨까라는 게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저기 최고위원회에서 의원수 좀 줄이자고 그러는데 혹시 의견 주신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이 1도 반영된 건 아니고요. 예.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예. 이런 인식에 동조하는 국민들께서 많이 계십니다. 예. 너무 안타까운 건 많은 그 정치학을 공부하고 전문가들은 의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 유권자의 대표성이 더 확대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게 대한민국 국내 정치를 위해서 효용성이 클 거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이미 국민들께서 보는 국내 정치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어서 예. 단 한 명이라도 늘리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게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하죠. 어제 전원회의 처음 시작할 때는 한 200분 정도 계셨다가 나중에 한 네. 60명 정도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시면서는 어떠셨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 대정부 질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관들을 비롯한 부처 내각이 중요한 사람들과 같이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정부를 견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 없습니다. 예.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총선이 1년 안 남았기 때문에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가 입법부에 대한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 아닌가에 대한 또 자성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국회가 지금까지의 상황이 오게 됐는지를 면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때로는 내각제 등으로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학자들의 목소리 굉장히 큰데 예. 그럴 때마다 대통령제를 강력하게 선호하는 예. 국민들의 목소리가 큰 이유도 국회에 대한 입법부 불신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죠. 그거 보시면서 또 아유 나는 꼭 내년에 저 자리 가야지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는 않았나 봅니다. 꼭 가서 출석률 100%를 기록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네. 예.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다녀왔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늘 야당에 얘기하게 되는 건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좀 협력했으면 좋겠다. 예.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생산성 있는 비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없는 것 민주당 의원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가서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예. 정말 의미 있게 활동하는 모습들이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실 겁니다. 예.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입법부의 기관이기도 하고요. 예. 우리가 의원 외교를 통해서 본인의 외교 지평 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러면 오히려 일본에 가서 이른바 반한 감정들을 막 불러일으키듯이 예. 뭔가 시민단체 시위성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국회의원으로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예. 이 국제적으로
이 태평양 지역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 IAEA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더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예. 이런 거에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주시고 예. 여기서 나오게 되던 허점이나 정부가 미진한 부분들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면 저희도 굉장히 뼈아플 것 같고 예. 그게 대한민국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런 방식으로 막 막무가내 일본에 가서 시위성으로 활동하시는 모습들은 예. 사실 국민의힘에도 크게 뼈아프지 않는 대목이고요. 국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성과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